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상호사 모의고사 리뷰를 담당하게 된 리뉴제 미시공동체 홍찬학 생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론 빼고 바로 이제 문제 해설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될 가능성이 높은 유물. 신석기 시대죠. 자, 1번 비파형동검. 비파형동검은 청동기 유물이죠. 틀렸다면 2번, 3번 두 문제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같은 토기여도 민무늬 토기 같은 경우엔 청동기,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엔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리고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1번 문제는 최대한 틀리지 않고 넘어가 주세요. 자, 2번 다음 가에 들어갈 나라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가족 공동묘 그리고 민며느리제가 나왔죠. 이러면 무조건 뭐다? 옥저다. 그래서 답은 4번. 여러 나라 문제가 꼭 한 문제 출제될 수도 있어서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여기 아래 사만,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부여에서 나올 만한 애는 그리고 제천행사 영고 정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사출도, 그리고 형사취수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제천행사로 동맹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풍습으로 서옥제. 서옥제는 집에 가서 신랑이 집에 가는 겁니다. 신랑이 집에 가는 거. 그리고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어요. 대신 여기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민며느리제라는 좀 독특한 풍습이 있죠. 서옥제하고 민며느리제의 차이는 서옥제는 남편이 가는 거, 그리고 민며느리제는 아내가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책화라는 우리 이렇게 땅이 있으면 A 마을, B 마을, A 마을 사람들이 B 마을로 넘어갈 수 없고 B 마을 사람들이 A 마을로 넘어갈 수 없다.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도죠, 역시. 소도는 여기에서 천군이라는 사람이 여기 관리하는데 이 천군은 뭐 하는 사람이다? 제사장.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왕하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구나. 재정 분리사회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부여,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왕이 있어요. 둘은. 그리고 옥저, 동해 같은 경우에는 부족장이 있는데요. 여기 부족장을 읍근성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에는 신지읍차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틀릴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3번.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가야는 어디에서 나왔죠? 변한. 그래서 1번 변한 땅에서 여러 나라가 일어났다. 1번 맞고요. 그리고 질 좋은 철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 앞에는 맞아요. 철을 바탕으로까진 맞는데 중앙 집권 국가로까진 발전하지 않았어요. 쌤, 근데 보통 뭐 좋은 거 많으면은 같이 이제 으쌰으쌰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좋은 게 많아가지고 서로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하다가 망해버린 케이스가 가야라는 거. 그리고 3번 초기에는 금강가야, 후기에는 대가야가 연명을 주도하였다. 이거 맞는 말. 이거 고구려 문제하고 신라 문제하고도 연계해서 자주 나와주니까 이 두 개는 같이 무조건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라 법흥왕 때 금강가야, 그리고 진흥왕 때 대가야가 멸망했다. 방금 말했던 거 바로 선지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신라 말기 상황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근데 제가 오는 길에 신라 말기에 대해서 좀 애들한테 질문을 들었거든요. 신라 말기가 도대체 통일 신라 말기냐 아니면 삼국 통일 전쟁 할 때 그 신라 말기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신라 말기라고 하면 통일 신라 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풀어주세요. 자, 통일 신라 말기에는 특징이 있죠. 일단은 지방 호족이 있어요. 지방 호족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육두품이
호족연대 들어가요. 호족편을 합니다. 그리고 밀란이 많이 일어나요. 요새 최근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밀란이 원종과 애노애난. 그리고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인데 우리로 치면은 약간 야고보 마냥 실체론을 좀 더 강조하는 타입의 그런 선종과 그리고 풍수지리가 이때 유행합니다. 신라 후기 문제로 나온다면 이렇게 정도 나와줄 테니까 여기서 고르시면 되거든요. 자, 1번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지방 호족 세력의 성장. 여기 나왔죠? 1번이 정답. 그럼 아래 계속 가볼게요. 신진사대부 세력의 대도. 신진사대부는 어디서 나오냐? 고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골 출신의 골품제 강화. 진골 출신의 골품제가 강화됐다라고 나온다면 원래 신라의 신문제가 성골, 진골, 그 다음에 아래가 육두품, 오두품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진골이 위주가 됐다고 하는 거면 통일신라겠구나. 쌤, 성골 어디 갔어요? 성골은 그때쯤 이제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왕이 됐었던 게 우리 김춘추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번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강화. 얘는 여기 없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는 딱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은 틀려서 답은 1번. 자, 다음 10번. 후백제를 세운 인물이다. 이런 뭐죠? 네, 견훤. 이런 문제는 바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왕건은 고려죠. 궁예는 김상우 씨, 궁예는 어디일 것 같나요? 고구려. 네, 정답입니다. 장하준 씨, 김유 씨는 어디죠? 네네, 뭐 신라나 신라 통신이라고 하기엔 무튼 일단 신라시라랑 오케이. 자, 다음 6번. 다음 가에 들어갈 알맞은 문화재는 이렇게 나왔죠. 유네스코 지정 기록유산. 네, 유네스코 나올 만한 애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여기서 힌트는 청주 흥덕사하고 쭉 아래 내려가면 현존하는 인쇄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금속 활자본 이게 다 힌트죠. 그래서 답은 뭐다? 3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이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죠. 그럼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목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고. 그리고 상정고급 예문, 저도 이거는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고려에서 나왔던 법전이래요. 네, 근데 검정고시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무구정강 대다란 이경, 얘도 나와줄 수가 있는데 직지심체요절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라면 무구정강 대다란 이경은 가장 오래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최고의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이거는 신라시대 때 나왔던 물건이니까 이것도 좀 같이 알아주세요. 다음 7번. 다음 가에 들어갈 고려의 토지제도.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는 전시가 이외에 가를 지급받아서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가는 음서제와 더불어 귀족의 특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자, 이거면 고려시대 때 문벌귀족의 권력 유지 정책 중 하나죠. 자, 음서제 나왔으면 같이 세트로 나와줘야 되는 게 뭐다? 공음전이다. 음서제가 권력 유지 기관이었다면 공음전은 경제 유지 기반. 이런 식으로 둘이 세트로 같이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사원전은 뭐예요? 사원전은 사원. 뭐 같아요? 사원. 절이죠. 절한테 줬던 땅. 사원전. 그리고 한인전. 한인전은 지금도 뭐가 도대체 정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구분전. 얘는 구분해가지고 군인들한테 따로 주는 토지여가지고 딱히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로 나온다면 전시가가 답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공음전이 답으로 나올 테니까 둘 중 하나 잘 봐주세요. 자, 다음 8번.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이다. 자,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이다. 아래 보기 안 읽어도 바로 알 수 있죠? 3번 국자감. 그럼 태학. 태학은 고구려인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케이, 소수리만. 그리고 경당. 얘는 고구려 거긴 한데 일단 패스. 그리고 서당. 서당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뭔가 그 조선시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이다라고 딱 던져주면 바로 국자강 나와야 되고, 조선시대 교육기관이다라고 하면 성균관, 그리고 통일신라 때는 국학, 이런 식으로 3개 꼭 외워주세요. 자, 9번. 고려의 정치기구 중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은 왕명전달, 군사기밀. 이 기구는 자 3사는 뭐 하는 데냐? 여기는 여기서 3사는 고려시대 3사는 회계를 하던 데입니다. 돈 만지던 데예요. 근데 조선시대 3사는 언론기관이니까 뭐
왕이 잘못했을 때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던가 신라들이 잘못했을 때 전하 저놈이 지금 비리를 저질렀사옵니다 하는 애들이니까 고려시대 3사하고 조선시대 3사를 꼭 구분해 주세요. 고려는 회계, 조선은 언론기관. 자, 상서성은 뭐 하는 데냐? 약간 실무팀이에요. 얘네들은 아래 6조를 둬가지고 약간 좀 행정적인 시스템을 관장하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어사대가 고려시대에서는 언론기관이었어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던 애들이 고려시대에서는 어사대였다. 그래서 답은 4번 중추원이 왕명 전달, 군사 기밀을 담당했었던 약간 왕의 개인 비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를 조선하고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조선에서는 승정원, 조선시대에서는 승정원이 이것과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북방민족은 이렇게 나와주면 좀 헷갈리죠. 북방민족. 자, 발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서해 강동 6주,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 세 개의 공통 키워드는 거란. 네, 거란이 여기입니다. 자, 그럼 1번 여진은 뭐냐? 여진 같은 경우에는 별무반 나오고 그리고 동북 구성이 같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좀 이 친구는 계속 쭉쭉쭉쭉 나와주거든요. 사군 육징도 여진족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것도 여진족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거란족이 답이지. 돌걸족 이거는 말갈족도 패스. 보통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걸 처음 본다. 얘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패스하세요. 아는 애들 중에서 답일 가능성이 커요. 11번.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세력은 무엇인가? 자, 지방 출신의 중소지주 출신이다. 이렇게 내우면 아직 조금 아리까리하죠. 여기서 힌트는 성리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올라왔다. 자, 성리학이 언제 등장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조선 건국한 세력이 성리학을 가지고 왔었죠. 그러면 고려시대 때 조선을 만든 사람이 성리학자겠구나. 그러면 성리학자들은 뭐죠? 이름이 신진사대부다. 그래서 답은 2번 신진사대부. 무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나 최영 장군 같은 것처럼 홍건적이나 왜구를 격퇴하면서 세력을 키웠던 세력이고요. 그리고 3번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세력을 키웠던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문벌기족은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음서제도하고 공음전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권력을 세습했었던 그런 고려 초기 때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조선의 국왕은 조선 국왕 문제 꼭 나오죠. 자, 사육신 제거.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아직 좀 모를 수 있어. 자, 직전법 실시, 그리고 육조 직계제 실시. 근데 육조 직계제 하면 바로 나오죠. 세조 아니면 태종이겠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앞에 있는 직전법이 중요해지겠죠. 직전법은 세조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세조. 세종대왕님은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태종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태종 업적을 좀 찝어왔어요.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했었고 그리고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병을 없앴어요.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나와줄 테니까 세조하고 태종 좀 구분을 해주세요. 자, 13번. 조선시대 사림에 대한 문제예요. 사림. 자, 1번 볼게요. 16세기 말 선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이 사림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겠네요. 사림은 일단은 사림을 알기 전에 먼저 훈구 세력과 훈구파 그리고 사림파를 조금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훈구파는 뭐냐? 조선의 개국 공신 세력들 그리고 세조 때 세조가 왕이 되었던 걸 도와줬던 그런 세력들. 그래서 훈구파의 스타일은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자라는 고인물이 약간 훈구파고요. 살인파는 FM이에요. FM인 사람들 보기 싫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맞아라고 하니까 훈구파들이 보면 일은 잘하는데 좀 고인물이잖아요. 쟤네들이 맨날 FM으로 하는 거 보면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막 혈압이 솟죠. 그래가지고 훈구파들이 살인파들이 아주 열심히 때려요. 그래서 총 4번의 사화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가 무오사화. 이때는 연산군 때예요. 무오사화 때는 힌트가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게 키워드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같은 연산군 때 갑자사가 일어나요. 갑자사는 생각보다 외우기 쉬워요. 원인이 폐비윤씨 관련 사건인데요. 그때 성종때 이미 다 덮어가지고 일이 끝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연산군이 갑자기 우리 엄마 죽이던 왜 다 나와! 라고 하니까 갑자기? 라고 해서 갑자사화. 그 다음에 이때가 연산군 때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중종이 들어오죠. 중종 때는 기묘사가 나오거든요. 기묘사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조광조죠. 조광조가 여러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많이 실시를 했어요. 뭐 현량가 실시라던가 그리고 현량가 실시 그리고 소격서 폐지, 미운 삭제 이렇게 좀 급진적인 정책을 하니까 훈구파들이 보니까 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좀 수작을 그려요. 잎사귀를 하나 딱 따가지고 거기에다 꿀로 주초위왕 이렇게 적어놔요. 그게 뜻이 뭐냐? 조씨가 왕이 될 거예요 라는 거를 한자로 이렇게 적어놓고 꿀에다가 밖에 버려요. 자, 애벌레들이 꿀을 가글가글 갉아먹겠죠? 그래서 나중에 중종이 산책을 하러 나왔었다가 이파리를 주워보니까 주초위왕이라고 적혀 있는 거. 기묘하네? 기묘사화. 그 다음에 기묘사화 다음에는 을사사화라고 또 나와주는데 약간 을사사화 때는 약간 새우등 터진 케이스예요. 대윤하고 소연이 맨날 권력투쟁하다가 살인이 그냥 빠바박 깨진 사건. 그래서 을사사화 때는 여기 때는 명종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때는 중종이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가 자 시간이 좀 흘러갔죠? 근데 훈구파는 후계자들을 안 만들어놨어요. 약간 후계자 생성 시스템이 좀 꼬였는데 살인파는 서원에서 내가 죽으면 아니 좀 내가 죽었는데 친구가 살면 친구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깨지는데 계속 제자들이 올라와서 선조 때 이제 훈구파들이 다 죽고 나이 먹어서 선조 때는 이제 살인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예요. 선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왜? 훈구가 다 죽어서. 그리고 2번 향촌자치와 성리학 이념에 따른 왕도 정치를 주장하였다. 자, 성리학 이념 누가 봐도 FM스럽죠. 그래서 2번도 정답. 자, 3번 성종 때 이후 언관직을 중심으로 진출하였다. 네, 이것도 맞아요. 여기 연산군 전대 성종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성종 때 처음 이제 살인파들이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 좀 알아주세요. 4번 훈구 세력과 협력하여 개혁을 실시하였다. 4번이나 깨졌는데 함께는 아니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훈구하고 같이 한 게 아니라 혼자서 했었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14번.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 곽재우, 조헌, 정문부, 사명대사. 조헌이나 정문부는 진짜 별로 아시는 분이 없을 테고 많이 아셔도 사명대사 정도까지밖에 모르실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곽재우죠. 홍의장군 곽재우, 우리 한국을 위인낸 100명의 위인들에도 나오는 홍의장군 곽재우. 그럼 뭐다? 의병이다. 의병 관련 문제입니다. 자, 1번 청해 침입에 대한 대항. 우리나라가 의병이면 역시 임진왜란이죠. 청에 대한 침입은 정묘병자호란.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일본과의 화해교섭 주도. 이거는 약간 사명대사인가 아니면 사명대사 제장가 그분이 가서서 한 거여서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 의병을 조직하여 왜군에게 항전. 네, 그래서 답은 3번 의병이니까. 4번 해전에서 왜군 격파. 이분은 누구죠? 이순신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5번 다음 검색어 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 조선 2인조 때 청의 군신 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청태종은 직접 10만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였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청군에 대항하였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자, 남한산성 나왔죠? 그럼 무조건 병자호란. 정묘호란은 강화도가 나와줘야 돼요. 키워드로. 정묘호란, 강화도, 병자호란, 남한산성. 이거 꼭 외워주세요. 자, 이제 16번은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기억을 보면 상평통보와 같은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네, 맞아요.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상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물물교환을 했었는데 이제부터 화폐를 씁니다. 상평통보 이렇게 꼭 나와주니까 알아주시고. 그리고 병란도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였다. 병란도는 뭐다? 고려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 촌주가 3년마다 민정문서를 작성하였다. 민정문서는 통일신라에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아니고요.
리을 상인 자본이 지원을 받아 제품을 만드는 선대제가 활발해졌다. 선대제가 뭔지 몰라도 리을이 정답인 걸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을 하고 있는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대제처럼 뭔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거 뭐지? 싶을 때는 그 문제를 일단 넘긴 다음에 다른 애들로 맞춰 나가다 보면 얘가 맞고 얘가 맞았으니까 얘는 틀리겠네. 이거 두 개가 틀렸으니까 얘가 맞겠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스킵하고 계속 풀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17번 갈게요. 다음과 같은 업적을 이룩한 왕은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신문고제도 부활시켰다. 속대전과 동국 문헌비고 등을 편찬하였다. 자, 이러면 조선 후기의 영조가 답이겠죠. 답은 1번. 영조, 정조를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탕평책을 영조도 있고 정조도 했어가지고 탕평책만으로는 바로 알아맞히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다른 키워드를 하나씩 더 알고 있어 주시는 게 좋은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균역법이 가장 좋은 키워드고요. 그리고 정조 같은 경우에는 규장과 장용형 이게 가장 큰 힌트겠죠. 그리고 신문고 제도 부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신문고 생각하면 정조대왕을 많이 떠올리는 편이잖아요. 하지만 신문고를 부활한 거는 영조라는 거 이것만 조금 유의해서 짚어주세요. 자, 다음 문제. 동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학 1번 동학 교도에는 양반층과 집권 세력들이 많았다. 아니죠. 양반들과 집권 세력들이 동학을 열심히 때렸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계속해서 봐볼게요. 2번. 동학은 서양 세력들을 경계하는 의식에서 창시되었다. 네, 맞아요. 카톨릭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서 잠만 좀 불안한데? 라고 해가지고 카톨리아가 한국 버전으로 만든 게 동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학은 양반의 우위의 통치 질서를 부정하였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4번, 동학의 기본 사상은 인내천이었다. 인내천이 바로 3번에서 위에 설명한 양반 중심의 사회를 부정하였다라는 내용. 사람은 곧 하늘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했습니다. 신분제를 부정했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다음 문제. 다음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비교한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이 문제에서 전 좀 많이 틀리셨을 것 같거든요. 얘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일단 병인양요, 신미양요, 친입국가. 병인양요, 신미양요, 친입국가 외울 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신미양요, 미죠. 그래서 미국이 쳐들었어요. 그래서 병인양요는 자동적으로 프랑스. 그래서 1번 프랑스, 미국 정답이죠. 자, 2번 발단. 병인양요는 천주교 박해라고 했고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병인양요는 병인 박해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걸 명분 삼아서 왜 우리 천주교 신자들 다 처형해? 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군대 끌고 왔었던 거고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평양에 제너럴 셔먼호가 상륙을 했는데 약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불을 팍 질러버린 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시간 한참 지났는데 뒷북 때려가지고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장소. 이 장소는 전투를 벌였던 장소인데요. 병인양요의 광성진이라고 나와 있고 신미양요의 정족산성, 문수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병인양요 때 정족산성, 문수산성에서 일어났고 신미양요 때 광성진이라서 일어났는데 보통 광성진보단 광성보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4번 인물 양원수, 한성근, 병인양요, 신미양요, 어제현. 양원수 장군님이 정족산성에서 싸우셨고요. 그리고 한성근 장군님이 문수산성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제현 장군님께서 신미양요 때 광성보에서 싸우셨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병인양요 때 서양과 통상 반대, 강화도 조약 때 일본과 수교 반대, 개화 정책 추진 때 유학자들의 상소. 자, 맨날 반대만 했어요. 반대하던 애들 누굽니까? 1번 위정척사 운동. 맨날 반대하던 애들. 서양과 친해지지 맙시다. 맨날 그냥 조선께 좋아요. 옛날이 좋아요. 제발 친해지지 맙시다. 라고 했었던 게 1번 위정척사 운동 얘네들이라는 거. 자, 2번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반외세인 건 맞거든요. 일본 놈들 싫어요. 서양 놈들 싫어요는 맞긴 한데 양반 놈들 너네도 만만찮게 싫어. 이거라는 거. 그래서 어려운 말로 반봉건 반외세 라는 키워드 알아두시고 개화운동은 얘 완전히 반대겠죠? 우리 제발 좀 눈 좀 엽시다.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애국개몽운동도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 우리 좀 새로운 지식을 많이 좀 알아갑시다. 그래서 답은 1번 위정척사 운동이었다는 거.
자, 다음 문제. 다음 자료와 관계 깊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채 1,300만 원 한 제국 바로 우리 한 제국의 전망에 직결된 것이라. 자, 국채 나왔죠. 국채 나오면 무조건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하고 그리고 어딨니? 물산 장려 운동 이거 두 개가 같이 세트로 나와주거든요. 선지로 만약에 답이 국채 보상 운동이다 그렇게 한다면 선지 중 하나는 무조건 물산 장려 운동으로 페이크를 넣고요. 물산 장려 운동이 답이다라고 하면 국채 보상 운동으로 페이크를 한 번씩 꼭 넣으니까 이거 두 개 꼭 구분해 주세요. 국채 보상 운동은 나라 빚을 갚자가 초점이고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 물건 많이 쓰자가 초점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1번 봐볼게요. 1번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다. 문자 보급 운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토산품 외용 근건 절약. 자, 토산품 외용 우리 거 많이 씁시다. 그럼 뭐다? 물산 장려 운동이다. 그래서 2번도 땡. 3번 동아일보는 분화로도 운동을 전개하였다. 분화로도 운동이 위에서 1번에서 말했던 것 같은 문자 보급 운동, 문맹 퇴치 운동 이런 거니까 3번도 땡. 4번 국민들은 담배와 술을 끊고 반지와 비녀를 모아서 성금을 냈다. 성금을 냈다. 이것 중에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2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제 식민 지배 정책의 변화를 적은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정책이 변하게 된 계기가 된 가 사건을 고르면 자, 헌병경찰제, 105인 사건, 언론의 자유박탈 이거면 뭐다? 무조건 무단 통치. 그리고 옆에 가 다음 거 보면 보통경찰체, 문화통치, 민족신문 발행 허용 이러면 문화통치 그 둘 사이에 껴있는 사건은 뭐다? 3.1운동. 그래서 답은 2번 5.18 민주화운동은 현대니까 아예 틀렸고 3번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순종의 인산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 사건이에요. 그래서 땡. 그리고 4번 광주학생 항일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나와줄만 한데 광주학생 항일운동에서 키워드가 나온다면 나주역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인 여학생을 일본인이 희롱한 거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 이게 키워드로 많이 나와줄 거고요.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순종의 인산일이 키워드로 나와줄 겁니다. 인산일은 장례식입니다. 네, 다음 문제.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처음 명칭은 조선어 연구회였다. 우리말과 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자, 뭔가 우리 글하고 관련된 것 같은 이름이 들어갈 것 같죠. 자, 1번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개항기예요. 일제시대가 아니에요. 틀렸죠. 자, 조선교육회.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3번 한국독립당. 이것도 처음 들어봤네? 한번 넘어가 보죠. 4번 조선어학회. 어학회. 뭔가 우리나라 말하고 관련된 것 같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추론해 가면서 해도 되고 2번과 3번처럼 이거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약간 패스 해가면서 하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자, 여훈영 등의 민족주의자들의 중심이 되어서 결성되었다. 광복 직후 치안유지 독립국가 건설 준비를 준비하였다. 자, 드디어 현대시대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여훈영이 나오면 그리고 치안유지 독립국가 건설 준비 이렇게 문제가 나와주면 무조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정답입니다. 이렇게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계속 한번 봐볼게요. 2번 남한임시위원회 이거는 찾아봤거든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있어도 남한임시위원회는 처음 봐가지고 약간 그래도 공산당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사회주의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답일 가능성은 너무 낮고요. 자, 3번 미소공동위원회 이건 뭐냐? 우리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고 신탁 통치를 결정했던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 결정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할까라고 고민했었던 데가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거 알아주세요.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는 너무 아니죠? 일제시대니까. 그래서 답은 1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다음 가에 해당하는 사건은 자 4.13 호원철폐, 6.29 민주화선언. 자 4.13 호원철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6.29 민주화선언이면 뭐다? 6월 민주화분쟁이다. 같은 6월이잖아요. 쉽게 외우면 됩니다. 자 4.19 혁명. 4.19 혁명은 나온다면 3.15 부정선거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60만세 운동 앞에서도 말했듯이 순종의 인산일일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파병은 이거는 좀 아예 관련이 없죠. 그리고 6월 민주항쟁, 60만세 운동하고 6월 민주항쟁하고 같은 6.6이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확실히 외워주세요. 자, 이걸로 오늘 모의고사 3회차가 끝났는데 앞으로 이거 배웠던 걸 계속 복습하고 리뷰하면서 정말 검정고시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왕 되시는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